여름방학 추천 이색 박물관, 대전 천연기념물센터는 어떠세요? 식물과 동물, 지질과 명승지까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죠. 처음 와봤는데 새로운 동물들도 많이 보고 천연기념물들을 많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도 들었고. 법무부 산하의 솔로몬 로파크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강력 추천 이색 박물관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정부 청사와 여러 공공기관이 있는 대전은 이색 박물관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문화재청 산하의 천연기념물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이곳은 최근 전시관 증축과 리모델링을 마치고 더 알찬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팔도 방방곡곡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들인데요.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사진이고요. 이제 실물을 만나러 가보시죠. 천연기념물은 식물과 동물을 비롯해 표본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단순히 표본만 전시된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쓰임새와 숨은 이야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수천 년 동안 함께해온 천연기념물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죠. 천연기념물센터가 대전에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안 해보니까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 둔산동에 2007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개관 이래 매년 10만 명 이상씩 방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방문해 주신 어린이나 학생들, 부모님들이 아주 즐거워하시고 만족하고 계십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생명을 이어온 천연기념물들,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한데요. 동물박제 표본은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기능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부 다 암석들이네요. 네, 여기는 천연기념물 지질관인데요. 천연기념물 지질은 우리나라의 지구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 땅의 역사와 그리고 학술적인 가치가 만나서 천연기념물 지질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암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석들, 그리고 동굴, 희귀 지형 이런 것들이 천연기념물 지질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문헌으로 남아있지 않은 천연기념물의 유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 속 옛 그림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걸도는 조선시대 때 도화서 화원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저희한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자세히 그려서 그 그림으로 지금의 복원 사업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그림의 한 귀퉁이를 한번 볼까요? 한쪽 편을 이렇게 보면 이 빨간 박스를 확대해서 보니까 저렇게 향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창덕궁에 가보면 저 나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천연기념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만큼 학생들에겐 이만한 체험학습장이 없습니다. 해설을 통해 역사도 배우고 일석이조입니다. 근데 참매는요, 매사냥으로 되게 유명하죠. 고려시대 때는 은방이라는 관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사냥이 성행을 했었는데요. 처음 와봤는데 새로운 동물들도 많이 보고 진짜 같은 동물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와보고 싶어요. 동물 발자국이 찍힌 돌이라든가 천연기념물 중에서는 새가 많다는 걸 또 알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매머드 화석인데요. 약 2년에 걸쳐 우리 기술로 복원된 매머드 골기역 화석입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더라고요. 4,000년 전까지 한반도에서도 살았던 매머드의 실제 화석입니다. 야, 크기가 상당하고요.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오늘 봤던 동물, 식물, 아름다운 자연들도 우리 후손들이 박물관에서 이렇게 화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자연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잘 보존하고 보호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솔로몬 로파크입니다. 2008년 국내 최초로 대전에 세워진 법교육 테마공원이죠. 여기는 법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솔로몬 로파크입니다. 물론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만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알아봅니다. 솔로몬 로파크는 남녀노소 모두가 법을 쉽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한 번쯤 본 듯한 조각상들이 먼저 반겨주는데요. 법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동상이죠. 정의의 여신상. 이야, 양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주관과 어떤 편견 없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공평하다. 저 법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실제 죄수들이 입는 죄수복은 물론 가슴에 붙이는 수건을 통해서 교도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 믿어? 저 진짜 아니에요. 나 억울해. 이 억울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가 바로 법체험관 한편에 마련된 과학수사실입니다. 제가 SNS에 악플을 썼다고 하는데 과연 거짓말 탐지기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젯밤 8시경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설을 쓰고 남을 비방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SNS상에 늘 선풀, 항상 좋아요, 구독, 선한 댓글만 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노를 외쳐봤는데 심하게 이동치는 붉은 선. 이럴 수가. 이게 거짓말이었다니.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이 말로만 듣던 거짓말 탐지기 신기하네요. 이거는 여기 오면 누구나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각종 단체들 대상으로 체험 진행하고 있고요. 주말에 가족 단위로 오시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 거짓말 탐지기 체험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94에서 96%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99.9%의 정확도로 해서 법원에서 직접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직접 증거로 쓰이진 않아요. 여러분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조사면 다 나와.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죠. 실제 국회의사당과 유사한 입법체험실에서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법하면 딱딱하고 무겁고 때로는 무섭게까지 느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 그림들도 그렇고 법을 상당히 좀 친근하게 표현을 해놓으셨네요. 네, 우리 솔로몬 노파크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 테마 기관인데요. 일단 이곳에 오면 법에 대해서 놀이 체험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법을 체험할 수 있는 친근해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매일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법과 질서의 소중함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죠. 흥미로운 전시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법과 규칙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오늘 모의국회에 와서 다양한 토론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또 법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항상 멀게만 느껴졌던 법을 한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한 번쯤은 체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천연 기념물을 통해 이 땅의 역사와 자연 환경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서 그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범죄들이 생겨나는 지금 솔로몬 로파커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법을 좀 더 친근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시원할 수 없다. 여름철 해양 스포츠 하기에는 거제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추워. 뜨거운 태양도 두렵지 않다. 핫하면서도 쿨하게 거제바다야 놀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캉스 시즌.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있다. 매년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2019 거제 바다로 세계로. 지난 1일부터 나흘간 거제 바다 곳곳에서 해양 스포츠의 행연이 펼쳐졌는데 그중에서도 다채로운 체험을 반겨주는 구조라 해변을 찾았다. 그렇지. 다시 한번. 올려
올여름은 이걸로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멀리 가면 물고기도 물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세요. 때마침 육지 강습이 한창. 이 뱃머리가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이직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재빨리 돌려서 또 이렇게 저어서 센터를 맞춰주시고. 처음 하는데 처음 한 거 치고는 재밌고 엄청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스탠드업 패들보드 일어서서 이렇게 타는 보드라고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즐길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레저 지금 해양 레저를 체험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배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배 옆에 보시면 끈 같은 거 있죠. 이 끈이 리시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리시. 보트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필수 장비. 동아리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 역할을 하는 거래요? 라이프 자켓을 입었지만은 이 서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에서 떨어지시면 배는 저쪽으로 가고 사람은 이쪽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내 배가 옆에 몸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차는 그런 리시 안전 장치입니다. 저 이제 타러 갑니다. 강습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실전 돌입. 출렁이는 바다의 물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수상 레포츠 패들보트. 어렵고 하는 고난이도 기술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교육을 하시고 하면 웬만큼 하시는 분은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쉬워요. 이지합니다, 이지. 오늘 처음 타봤는데 너무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제 바다도 보면서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놀러오세요. 아슬아슬한 재미는 물론 탁월한 운동 효과까지. 그러다 보면 미쳤습니다. 안경이 없어졌어요. 간혹 지나친 열정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더 탈 수 있었는데. 이번엔 바다 한가운데로 전진. 호핑 투어에 나섰다. 저희 지금 나온 곳은 구조라 해수욕장이라는 데고요. 저희 정면에 보이시는 저기 섬은 저희가 오늘 스노클링할 호핑 투어의 윤돌섬이라는 섬입니다. 언제 이래 해보겠나? 오기 너무 잘했다, 맞지? 타이타닉 저리 가라네요, 완전히.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구조라 해변에서 배로 5분 거리. 보라카이, 세부 불업사는 거제 윤돌섬만의 호핑 투어가 시작된다. 바닷속 보헤미안처럼 자유로이 물속을 누비는 사람들. 이거 삶아서 먹어도 돼요? 네, 삶아서 먹어도 돼요. 불사라 잡았어요. 아따, 싱싱하네. 바다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돌도 많고 뭐 그 조개나 뭐 작은 물고기들도 많아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바람이 시원해서 좋고 물이 시원해서 좋았어요. 부산보다 거제가 좋네. 이만하면 더할 나위 없는 바캉스. 하지만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우리 다롱이 오늘 사고. 아, 너무 뜨거웠어. 사고. 더위 앞에 장사 없다고 다롱이도 등목 삼매경. 어디 시원한 거 좀 없어? 저 엄청 시원해. 콧물 같아. 알로에 바르니까 콧물 바르는 느낌. 햇볕에 빨갛게 탄 피부를 위해 거제 특산물 알로에 대령이요. 끈적끈적한 점성에 젤리 같은 속살. 근데 이거 선물 왔거든요. 넣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게 아토피가 심해가지고요.
발라주고 싶고요. 애들도 2명이나 왔는데 지금 많이 탔거든요. 그래도 발라주고 싶어요. 전국 생산량의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알로에의 주산지 거제. 저희가 거제 알로에를 300kg 정도 준비했고요. 인원 한 1,500명 정도 체험할 수 있는 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그리고 햇빛에 탄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알로에를 바르면 그게 완화가 돼서 잠도 잘 자고 해서 아이들에게 알로에를 바르면 좋겠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잔뜩 열이 오른 피부에 생 알로에를 문질문질. 미끄덩한 촉감에 웃음이 절로 난다. 보들보들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얼굴 너무 시원한 거 아니야? 와, 짱이네. 우와. 의외인데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시원한데요. 싸드릴까요? 역시 알로에 최고네. 콧물 색깔이잖아, 콧물 색깔. 노란색자 생기면 좋은 거야. 이게 냉각 쿨링되는 효과가 있어. 지금 좀 약간 햇빛 때문에 따갑거든요. 근데 이게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그 따가운 걸 좀 완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바르니까 되게 진정되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덥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제 바다의 재미. 인천은 내가 사니까 인천물이 좋고 여기는 공기가 좋아서 네. 고기만 좋습니까? 아, 물도 좋겠지. 아유, 그게 당연하니까 여기까지 왔죠. 여기 또 봉사- 인천에서 뭐든 여기까지 왔겠어. 설레람 휴가는 거제로. 2019 거제 바다로 세계로와 함께한 화끈하고 낭만적인 바캉스의 추억. 올 여름이 가기 전 불볕더위 한 방에 날리는 거제로 풍덩 빠져보세요. Beautiful girl, wherever you are. 무더운 여름, 강릉의 색다른 아름다움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습지인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핀 연꽃뿐만 아니라 푸르른 자연은 지금 이 계절에만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강릉 습지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초록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경포 가시연 습지. 오랜 시간 복원 사업을 펼친 끝에 우리의 곁으로 돌아온 소중한 자연의 보고입니다. 지금은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죠. 이곳 경포 가시연 습지는 현대의 그 빠른 그런 문화와는 좀 틀리게 미음만보로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나치듯이 보이는 그런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경포 가시연 습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와, 여기 오니까 벌써부터 그 자연의 느낌이 확 오네요. 네, 그렇죠. 이제 바람의 느낌조차 좀 틀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로 옆에 경포 호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곳 습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습지가 예전에 이제 그 원형대로의 그 습지였었는데 이제 농경지로 한 70년대 이제 개간을 다시 하는 바람에 원형을 좀 잃었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서부터 12년에 걸친 그 복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경포호의 원형을 되찾기 위해 습지를 복원했습니다. 자연은 금세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죠. 땅속에 휴면 상태로 있었던 가시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오, 이곳 둘러보니까 아직까지는 가시연이 안 보이네요. 아닙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쪽은 가까운 쪽에 몇 송이가 좀 피어 있고요. 나머지는 저 뒤쪽으로 지금 다 중점적으로 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는 몇 개 채만 보이고 멀리 있는 쪽이 좀 많이 피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시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젠가요? 보통 개화 시기가 7월 중순에서부터 말인데요. 올해는 조금 개화 시기가 좀 빨라서 한 달 정도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가시연. 습지가 사라지며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가 습지 복원 사업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무려 50년 만에 다시 피어나 화제가 되었죠. 지금은 매년 수줍게 피어나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작고 신비로운 자태의 가시연꽃은 습지의 안주인입니다. 이번엔 나룻배를 타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즐겨봅니다. 여기서 사진 찍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예쁩니다. 물에 비친 잔상이나 대관령 방면 쪽에 그 풍력 발전기가 다 보일 정도로 날씨가 좋은 날에는 구름 모양까지도 아주 멋집니다. 아니 나룻배 타는 거 자체로 엄청 이색 체험인 것 같은데 뒤 풍경이 예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탐방객들 오실 때 여기서 이제 사진 컷 한 컷씩 찍으라고 제가 권유드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핫플레이스입니다. 아이고 저희도 사진을 찍을 걸 그랬나 봐요. 그렇습니다. 잘 담아주셨겠죠? 경포 가시연 습지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오늘 힐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습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는데요. 물 위로 난 보행 데크라 더 운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와 그림인 것 같아요. 예술입니다. 네,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속에 저장해 두십시오. 네, 오늘 하루만큼은 경포 습지 제 마음속에 저장할게요. 네. 아, 좋다. 오늘 이 풍경을요, 저는 마음에 담아둘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무수한 생명이 넘실거리는 습지에서 함께 호흡하며 마음을 정화해봅니다. 활짝 피어난 연꽃과 눈부신 초록이 어우러진 이곳은 습지의 중심인 연꽃 단지. 이곳은 연꽃뿐만 아니라 새나 잠자리 같은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생물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여기 가시연 습지는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 152종의 조류와 237종의 식물들, 13종의 포유류가 있는데요. 특히 수달과 삭들이 이제 서식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연꽃과 더불어서 다른 생물들과 함께 하려면 관광객들이 어떻게 여기를 관광하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까요? 네,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되찾은 소중한 자연. 우리도 그 속에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야겠죠.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습지를 찾아온다면 자연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을 전해줄 겁니다. 더없이 푸르르고 평화로운 습지의 풍경.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연꽃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 하고요. 은은한 향기는 습지의 여름을 물들입니다. 와, 여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뿐만 아니라 새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이쪽에도 새소리 들리는 것 같고 또 저쪽에도 새소리 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새들이 있나요? 그 경포 가시연 습지 최근에 들어서 그 관찰할 수 있는 새들은 지금 소리가 들리는 개개비를 포함해서 해물닭이라던가 물총새 그리고 제비 이런 그 다양한 여름철 새들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개개비의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들 개개비를 개개비의 별명을 갈대숲의 소프라노와 같은 그런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런 그 개개비와 같은 이런 새들은 습지를 그 번식의 그 근거지로 해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여름철 새입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마음을 정화하며 힐링하는 곳. 여기는 경포 가시연 습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강릉 경포 습지 여행 어떠셨나요? 자연의 싱그러움 덕분에 저도 마음이 초록초록해지고 기분도 좋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도 경포 습지 여행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떡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 전기절약 꿀팁과 화재 상황 대처법까지 알아볼까요?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는 여름. 가만히 있어도 줄줄 땀이 흘러내리는 더운 날씨엔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기 마련이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틀다 보니까 콘센트에 혹시 과일이 될까 걱정도 되고. 요즘 너무 더운데 창문을 열어놓기엔 안 될 것 같아서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 아이들 때문에 더 못 끄는 것 같아요. 아유, 그게 가장 궁금하셨다고요. 그렇죠. 요즘 가장 고민스러운 게 바로 그 문제인데요. 가려운 곳이 있으면 긁어드리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 똑주부 아니겠어요? 찾으러 갑니다. 출발! 먼저 대전시 대덕구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찾았어. 바로 여기 대덕 에너지 카페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시 대덕구에 문을 열었다는 에너지 카페. 카페 안에서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니, 카페 들어서자마자 이름대로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대덕 에너지 카페는 커피를 서빙하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서빙하는 곳인데요. 대덕구청, 그리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재생에너지 보급, 그리고 절전을 위한 생활 속 수다를 통해서 이렇게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그런 특별한 카페입니다. 에너지 카페답게 떡하니 자리한 미니 태양광 발전기. 이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서 월 40kW의 전기를 생산한다지 뭐예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미니 발전소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큰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작은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카페 앞에 설치해서 여기 전력의 일부를 이제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에어컨 쓰게 되면 뭐 누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마음껏 못 틀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억제시켜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월 8,000원 이상의 사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페 안에는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용품들도 자리하고 있는데 가정용 전기요금 측정기부터 시작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용품들이 쫙. 이건 다 뭐야? 네. 예, 여기는 이제 에너지 전환 마켓입니다. 작은 시장인데요. 네. 예, 이 멀티탭을 모든 콘센트에 꽂아서 대기 전력을 전부 차단했을 경우에 월 3-4천 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 아이템이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절전 가이드북도 이곳에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절전 고수들의 노하우를 아주 생생하게 여기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대덕 에너지 카페의 자랑거리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 관련 책자가 마련된 작은 도서관까지 갖추고 있는데 에너지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시원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에너지 공부도 하고 와우. 미니 태양광 이런 얘기는 보기는 봤는데 좀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뭐 전자파 얘기도 있고 뭐 설치비가 비싼 얘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별로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정말 좋게 정확한 정보를 듣고 정말 에너지 이 미니 태양광 에너지 나도 좀 설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좋은 정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엔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을 배우러 가는 길 세종시에 살고 있는 한 주부를 찾아가 봤는데요.
동네에서 알뜰주부로 소문난 김경진 씨를 소개합니다. 요맘때 이제 전기세 때문에 다들 덜덜 떨면서 고민들 많으시거든요. 꿀팁을 알고 계시다고요?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 틀기 전에 환기를 먼저 시켜요. 환기요? 전기 절약 꿀팁 하나. 외출하고 돌아온 후 냉방기기를 작동하기 전에 우선 창문을 열어서 뜨거운 실내 공기부터 배출시켜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켜면 외출하는 동안 뜨거워진 실내의 열기 탓에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래요. 에어컨 실내 적정 온도 26도씨로 맞추시는 게 좋고요. 너무 또 이렇게 차갑게 해놓으면 냉방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도씨에서 27도씨로 1도씨만 올려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약 4.7% 정도 있습니다. 전기 절약 꿀팁 셋.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2주에 한 번 정도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주게 되면은 또 냉방 효과도 또 늘어나고 5% 정도의 그 에너지 절감 효과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세척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베이킹소다, 물, 에탄올. 아주 간단하죠? 물과 에탄올은 1:1 비율로 하시고 베이킹소다는 오염도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에어컨 필터 세정제 만들기. 먼저 물과 에탄올을 1:1 비율로 섞어줍니다. 필터의 오염도에 따라서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완성. 이제 필터에 물과 세정제를 뿌리고 솔로 싹싹 닦아주면 되는데요. 에어컨 필터 청소, 에너지 절약은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너무 쉽죠? 어머, 어려울 게 있어야 말이죠. 필터 청소만 잘해도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도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특히 선풍기로 인한 화재의 절반 이상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름철엔 주로 과전류에 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초과된 허용전류가 열로 바뀌면서 불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가능한 허용전류치 이하로 사용하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과전류 방지 장치가 있는 멀티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기 화재가 났을 때 당황해서 섣불리 이제 물로 진압을 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로 1차 진압을 한 뒤에 누전 차단기를 내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한 후에 119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119 시민체험센터에서 화재 상황을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아니, 뭐가 보여야 말이지. 어두운 실내를 헤매다가 마침내 비상구를 발견. 이것만큼 반가운 게 없더라고요. 보인다. 이제 살았다. 어머 세상에. 아,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요. 저 좀 잡아주세요. 야, 일단은 소리부터 지르게 되는데 이 대피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불이나 연기를 보시게 되면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혹시 주변 근처에 이런 발신기 세트가 있다면 네네. 비상 스위치를 눌러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네네. 대피를 하실 때에는 코와 입을 이런 젖은 천이나 수건으로 보호해주면서 한쪽 손을 벽을 짚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물 밖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비난 유도등 같은 것을 따라서 건물 밖을 안전하게 빠져나가면 좋겠는데요. 내가 생활하는 곳에 비상 탈출 경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초기 진압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소화기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사용법을 익혀두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겠죠. 어머 세상에, 하필이면 이 소화기 불량인가 봐요. 이거 안 뽑혀요. 아닙니다. 그렇게 움켜쥐게 되면 지렛대 원리에서 안전핀이 잘 뽑혀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곳 밑을 받쳐들거나 내려놓고 안전핀을 뽑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방 호스를 화점으로 향하게 한 후에 그제서야 움켜쥐면 방사가 되는 것입니다. 소화기 안전핀을 뽑을 때는 절대 손잡이를 움켜쥐지 마세요. 소화기 사용법도 똑주보랑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소화기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한 뒤 위에서부터 분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불 다 껐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들 꼭 기억하세요.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과 관리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나부터 실천하자고요. 아차차, 화재의 위험에도 대비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알뜰하고 안전하게 여름 보내세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 보배섬, 진도. 하늘에서 바라본 예술의 섬, 진도의 아름다운 풍경. 하나하나씩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하늘, 땅, 바다, 눈길 닿는 곳마다 반하게 되는 아름다운 예술섬, 진도를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본 진도 100% 즐기기 지금 출발합니다. 아따, 찾아오느라 역봤네. 여기가 바로 진도여라. 보배섬 진도의 관문이자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신화가 이루어진 명량해협. 진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인 진도대교는 진도를 찾는 이들을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하루 4번 좁은 해협과 해구의 절벽에 부딪혀 물이 용솟음쳐 회오리를 이룬다는 울돌목. 그 소리가 20리 밖까지 들린다 하여 명량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늠름한 자태로 울돌목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이순신 장군. 울돌목 바다와 어우러진 진도대교의 시원스러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쉽사리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울돌목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걸으면 울돌목의 회오리치는 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직접 귀에 담을 수가 있답니다. 진도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진도대교를 좀 더 넓게 한눈에 담아 볼까요? 진도의 랜드마크 진도타워 전망대에 오르면 그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도대교를 넘어왔을 때 이 타워가 없었어요. 근데 타워가 생겨가지고 여기 와서 직접 진도대교를 보니까 해남하고 목포까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도 뻥 뚫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남, 목포 다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역사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마음속에 또 새겨지는 것 같고 가슴도 뻥 뚫어지는 것 같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만 봐도 진짜 다른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경치 하나만큼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진도대교와 진도타워의 진가는 밤에도 확인할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해발 485m로 진도에서 가장 높은 바위산 첨찰산.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마주하고 시선을 잠시 아래로 내려보면 또 하나의 그림 같은 풍경. 조선 후기 남종하의 대가 소치 허련이 그림을 그리며 말년을 보냈던 화실. 운림 삼방의 고고한 자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봉우리 사이사이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숲을 이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운림 산방. 운림 산방의 아름다운 연못 한가운데는 소치 선생이 살아생전 심은 배롱나무 한 그루가 이곳을 찾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SNS나 인터넷으로 많이 봤는데 또 이 진도 오면은 남도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특히 이거 지금 울림산방 저도 처음 왔는데 푸르스름해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고 실질적으로 문화공원 해설사님들이나 이분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남도의 그 문화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네요. 아주 좋습니다. 따봉이에요 여기가.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한번 울림산방 와보면 한 것 같습니까, 선생님? 일생에 태어나서 여행지를 꼭 한번 가봐야 될 때를 선택해 주시라면 저는 당연히 진도 울림산방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운림산방 잔디마당을 걷는 걸음마다 이어지는 고즈넉한 풍경. 발이 닿는 곳마다 이어진 한 폭의 멋진 그림을 직접 눈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운림산방입니다. 소치 허련, 미산 허영, 남농 허건 등
3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으니 멋스러운 20개 세계 잠시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예술의 섬 진도의 여름바다 가계해변. 부드러운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선물해주는 시원한 풍경에 발걸음이 절로 향하게 되는 곳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좋은 그런 날, 가계해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잔잔한 파도. 발가락 사이사이로 파고드는 부드러운 모래감촉마저 바닷가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줍니다. 조개죽기 체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를 해봤는데 생물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뭐 칠개, 고동, 그다음에 우리 아까 뭐 주었지? 뭐 바지락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애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아빠 걔는? 걔도 그렇게 했잖아. 라면에 끓여 먹을 게. 나 18마리 잡았거든. 그것도 내가. 그렇지. 그렇죠. 뭐 동해안이나 뭐 이런 해수욕장처럼 뱃사장이 길게 돼 있어서 이런 제반 시설만 좀 더 확충이 된다면 여기도 굉장한 관광이 될 수 있는 좋은 해수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풍경. 진도 가계해변은 넓게 펼쳐진 바다와 함께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그 낭만적인 풍경 꼭 확인해보세요. 임진왜란의 영웅, 진도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간 벽화진. 정유재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후 명량해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첩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승리의 명량대첩, 잠시 그날로 돌아가 진한 감동을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벽파정에서 바라보는 진도 앞바다의 광경.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솔솔 불어오는 바람. 하루의 끝, 여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이곳 벽파진 어떨까요? 어느새 울돌목에 어둠이 내려앉고 진도대교에 하나둘 불빛이 켜집니다. 진도의 아름다운 밤을 안겨줄 진도대교의 야경. 어둠을 밝히는 형형색색의 불빛. 한여름밤의 낭만에 그 깊이를 더해주는 순간이네요. 아직 20살이지만 면허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친구들 데리고 막 바다 보고 오거나, 지금 저희 또래 친구들도 진도타워 자주 오고 맨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그래가지고 진도타워에서 바다 이렇게 배경으로 커플 사진도 요즘 그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예뻐요. 진도대교는 약간 바다랑 같이 보면 몽환적인 느낌인 반면에 진도타워는 바다랑 같이 보면 되게 우아하고 약간 건능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분위기에서 차이가 약간씩 있는 것 같아요. 진도와 육지 사람들을 이어주는 진도대교. 환한 낮에도 어둠이 내려앉은 밤에도 한자리에서 묵묵히 오가는 사람들을 반겨줍니다.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운 보배섬 진도. 여러분은 진도 여행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함께하면 행복한 이들과 함께 진도로 떠나보는 거예요. 낭만적인 진도대교를 건너 만나게 되는 예술의 섬 진도. 자, 그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나 차를 마시는 곳, 바로 카페입니다. 세련된 공간에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눈길을 끄는 나만의 카페 하나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동네 카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오래된 가옥들이 모여있는 충주의 한 마을입니다. 지금 바로 주택가인데 짜잔! 한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옥도 그냥 한옥이 아니고 커피 가게래요. 어이구, 안에는 어떻게 꾸며놨는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기자기한 작은 정원과 한옥 내부 원형을 고스란히 살린 실내 인테리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들어오는 순간 이곳은 한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한옥을 개조한 카페고요. 커피와 차 그리고 간단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몇 년 된 거예요? 한 60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6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60년의 시간을 입은 한옥 카페입니다.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의 외관과 뼈대를 그대로 살린 채 한옥의 멋스러움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는데요. 고풍스러운 느낌의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공간이랍니다. 저희 부모님 2분이랑 정통 목수님 1분이랑 3분이서 도맡아서 하시게 됐고요. 6개월 동안 공사를 하게 됐어요. 새로 건축하는 게 아무래도 저렴하고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용과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까지 옛 한옥의 느낌을 살려 재탄생한 이곳. 덕분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봤지. 우리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있었지, 옛날에. 요 주위에는 그래도 오래 산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 추억을 많이 갖고 있지. 단순히 한옥의 뼈대만 빌린 건 아니랍니다. 추억을 환기시킬 만한 장식품과 소품들,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인테리어 덕분에 이곳은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답니다. 여기에 오면은 할머니네 집 온 것 같은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인테리어나 모든 만드신 게 다 보면은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랑 엄마가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나무로 됐잖아요. 나무도 너무 좋아하시고, 밖에 또 식물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꽃도 너무 예쁘고. 이 모습이 한옥 카페로 탄생하기 전에 이곳 모습인데요. 주인의 세심한 손길로 인해 이렇게 예쁜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와, 정말 근사하고 예쁘죠? 건물 내부 역시 말 그대로 재탄생. 한옥의 느낌을 살린 채 모던하고 고풍스러운 실내 분위기로 확 바뀌었답니다. 저는 오래된 것에서 오는 그 멋스러움, 그건 절대로 누가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살려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 마시는 음료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오, 느낌 있죠? 쑥을 이용한 음료인데요. 한옥 카페에 어울릴만한 색다른 음료랍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찾는 일반 커피도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옥 카페답게 전통 과자도 있네요. 초록색 빛이 나는 차인데 이건 뭐예요? 저희가 쑥스러떼라고 이름 붙인 일명 쑥라떼예요. 쑥스 라떼요? 쑥스러떼요. 러떼. 이거 참 쑥스럽구만 할 때에 쑥스럽다에서 따온 이름이라는데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쑥스럽대. 전통 과자와 함께 맛을 봤습니다. 와, 진짜 우유와 네. 이 쑥이 어우러지니까 건강 음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건강 음료예요. 그쵸? 네. 할머니네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아니면 뭐 옛날 친구네 집에 놀러 온 것처럼 머물다 가시는 동안 늘 편안하고 생각만으로도 좋은 그런 공간으로 오래도록 남아있고 싶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도요, 그 옛 추억 감성을 좀 편안하게 느끼시면서 이곳에 또 이 전통 과자와 또 여기만의 음료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재탄생한 또 다른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이번에는 정말 찾기 쉽지 않았는데요.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간신히 찾았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정말 일반 가정집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카페라고요? 와,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호기심 가득 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밖에서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실내가 펼쳐졌는데요. 이곳이 카페가 맞긴 맞더라고요.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마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예. 진짜 가정집인 줄 알고 착각할 정도인데 들어오니까 진짜 카페가 많네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마을 주민들 사랑방 같이 만들어진 그런 카페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마을 카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카페는 마을 속 깊숙이 자리한 옛 주택을 개조해 탄생시킨 카페인데요. 마치 이웃집에 놀러 간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 있어서 조금 더 친숙하고요. 눈에 닿는 곳마다 거슬리는 게 없이 다 편안해서 그게 좋습니다. 거슬리는 거 없이 편안한 느낌. 이웃집에서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친숙한 소품들 덕분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평생 일상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카페를 개조를 하면은 상업 공간들보다는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 같아서 주택을 개조를 했고요. 더 이렇게 뭐 외갓집이 생각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거죠. 이 건물은 1970년대 지어진 이른바 새마을주택. 원래 이런 모습을 가진 집이었는데요. 이 주택을 4개월에 걸쳐 사장님이 직접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탈바꿈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 이렇듯 근사한 카페로 재탄생한 거죠. 사실 손수 주택을 개조해 카페로 재탄생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았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제 손으로 직접 뭐 가구부터 해서 다 만들어서 그런 쪽에서는 좀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혼자서 다? 예, 이제 저하고 물론 이제 뭐 목수 한 분하고 이렇게 둘이서 지난 겨울 내내. 이 카페에선 이웃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품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과 관련된 소품들. 특히 오래된 LP판들이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LP판. 와, 전축이라고 하죠? 예. 아니, 이런 거 다 어떻게 다 수집을 하신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음악 좋아해서 그냥 하나씩 모았던 건데 오히려 지금은 또 없어진 게 더 많아요. 아니, 여기 아까 보니까 무슨 수요 음악 감상회도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예, 저희 그 동호인들이 이제 모여서 음악을 이제 듣는 시간인데 클래식부터 뭐 이제 국악까지 다 포함하는데 되게 이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듣게 되죠. 아, 뭔가 음악을 사랑하고 또 옛 추억의 감성에 젖으실 분은 이곳에 와서 딱 커피 한잔 하시면 딱이네요. LP 음반 안 들어볼 수 없죠? 뮤직 스타. 부드러운 음악 선물에 커피향까지 가득한 오후입니다. 아유, 사장님. 또 제 앞에 이렇게 커피를 주셨는데 뭔가 잔도 특이하고요. 어떤 커피예요? 카카오 오일하고 커피하고를 믹싱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카페에서만 마실 수 있다는 카카오 프레소를 마셔봤습니다. 독특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어느 카페에서 먹어본 적 없는 맛입니다. 정말 달달하기도 하고 고소하고 뭔가 그 카카오가 있으니까 그 초콜릿 맛이 살짝 나는데 그 단맛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카페를 만들고 싶었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아껴주는 카페.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서 마을에 나간 거죠. 마을 속에서 마을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과 함께 나이 드는 카페라.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이런 곳에서의 커피 한 잔이면 일상에 지친 마음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것 같네요. 새로운 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창조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낡고 오래된 곳이라고 무조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될 수 있죠.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멋진 카페에서 삶의 쉼표 찍어보면 어떨까요?